오늘 아침 일라디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발생 보름째 되는 날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수색 구조 작업 대부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구조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생존자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한 건데요. 기적과도 같은 생존자 구조 소식이 일부 지역에서라도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지진 참사와 같은 자연재해나 또 코로나19 같은 사회 재난이 있을 때 계층 간에 느끼는 피해와 그 회복 속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사회적인 계층이 낮을수록 재난을 겪을 경우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또 재난에서 회복하는데도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재난이 취약계층에 더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이유에서라도 재난 대비 차원에서뿐 아니라 재난 극복을 위한 과정에서도 사회적인 약자를 더 배려하고 돌보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2월 20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속담 퀴즈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는 재미난 시간이죠.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가 절기상 우수였습니다. 눈 대신 비가 내린다는 시기라서 우수이죠. 그래서인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어제 오전까지 비가 많이 좀 내렸습니다. 눈도 내린 지역도 있고요. 오늘 아침 날씨가 좀 쌀쌀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입춘보다 조금씩 더 봄 기운이 돌면서 꽃이든 싹이든 돋아날 준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농촌에서 겨우내 사용하지 않던 농기구를 손질하고 장을 담그는 가정이 참 많았습니다. 된장 정말 맛있죠? 아직 추위가 채 가시지 않았지만 이 시기에 장을 담가야 맛과 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오늘은요. 된장과 관련된 속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너무 쉽습니다. 다음에 들어갈 이것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된장에 이것 박히듯. 된장에 이것 박히듯. 다음 중 된장에 박힌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풋사과, 2번 풋고추. 한자리에 눌러붙어서 꼼짝하지 않는 모양을 표현하는 건데요. 된장에 이것 박히듯 된장에 박힌 건 무엇일까요? 1번 풋사과, 2번 풋고추. 너무 쉽죠? 된장엔 요거를 찍어 먹어야지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작곡 세트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모바일 커피 쿠폰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농가에서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딸기가 참 맛있습니다. 제철인데요. 제철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꽃가루를 잘 수분시켜주는 꿀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꽃가루 수분을 위한 꿀벌을 작물 재배 농가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벌통이 개발됐다고요. 이게 어떤 겁니까? 네, 한 해 평균 61만 개의 화분 매개인 벌통이 농작물 수분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딸기, 토마토 등 시설 과치류에서는 화분 매개벌 사용률이 67%에 달합니다. 화분 매개는 농작물 생산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벌의 생존 기간과 활동량이 농작물 생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벌통 내부를 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유지하고 먹이도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하지만 작물 재배 농가들은 벌 관리가 생소하고 정보도 부족해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꿀벌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효율적인 벌 관리를 통한 화분 매개 효율을 높여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스마트 벌통은 각종 감지기를 적용해서 벌통 내부 환경을 최적으로 유지하도록 해주고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벌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이미지 심화학습 기술을 적용해 벌의 활동 상태도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어제가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우수였는데요.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 만나볼까요? 네, 주말에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는데요. 정말로 봄이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하지만 오늘과 내일 아침은 좀 추울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농사 준비하는 데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는 아침 영하 8도에서 1도, 낮 기온은 1도에서 10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으나 목요일 이후는 아침 영하 4도에서 6도, 낮 기온은 5도에서 13도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미세먼지 상태가 나쁨인 날들이 많은데요.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논밭두렁이나 고추대 등 농업 부산물을 태우는 일은 가급적 금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봄맞이를 위한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그리고 농사 정보도 알아볼게요. 벼재배 농가는 지금 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제는 본격적인 농농철을 대비해서 벼농사 준비 사항에 대해서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벼종자는 재배 면적에 맞게 잘 준비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정부 보급종 신청 농가는 농협에서 신청한 종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농협에서 수령하시면 되고요. 자가채종 종자 또는 농가 간 자율교환 종자를 사용하는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드시 종자 활력 검사를 받으신 후에 종자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땅심 높이기가 필요한 필지에 토양기량을 아직까지 못한 농가는 규산질 비료를 넣어주시면 벼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농가리 하기 전에 넣어주면 좋습니다. 또한 겨우내 장기 보관했던 농기계는 잘 점검하셔서 영농철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자 재배 농가는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할까요? 겨울 시설 재배 감자의 경우 빠른 곳은 수확하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확 시에 발생하는 감자 터짐 예방을 위한 수확 요령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 뿌리로부터 수분 흡수가 계속되고 있을 경우 덩이 줄기가 평만한 상태에서 기계 수확할 경우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수확 10일 전부터 관수를 중단하고 수확 하루 전에 미리 줄기를 뽑거나 숨치기를 해주면 뿌리 수분 흡수를 차단해서 터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기를 이용해 수확 작업을 할 경우 캐는 속도가 빠르면 터짐 증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속으로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감자 봄 재배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상광 틔우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네. 파종 예정일보다 20 내지 30일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남부지방은 2월 중하순, 중부지방은 3월 상중순이기 때문에 맞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추라든지 봄배추 등 채소를 재배하기 위한 준비도 해야 할 시기인데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네, 육묘 중인 고추는 본잎이 2-3매 정도 나와 묘가 왕성하게 커가는 단계에서 균형적인 생육이 될 수 있도록 광합성을 촉진하고 양분 전류도 잘 일어나도록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햇볕이 부족하면 과실이 달리는 마디 부위가 상승하고 꽃수도 적어지고 꽃의 소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육묘기간 중에 햇볕을 충분하게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온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면 고온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기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육묘 중인 배추는 육묘 후기에 비료가 부족한 경우에 아주 신기 약 일주일 전부터 요소 0.1%액을 2 내지 3일 간격으로 뿌려주면 생육이 촉진됩니다. 그리고 물은 가장자리에 모가 약간 시들어 보일 때 충분한 양을 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자주 물을 주면 모가 우짤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 육묘상의 온도는 최저 13도씨 이상이 되도록 관리해 줘야 꽃대가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과수농가에서는 가지치기 하시던데요. 과일나무 가지치기 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됩니까? 요즘 과수원에서 가지치기 한창 하는 시기인데요. 네. 가지치기는 햇볕이 골고루 들도록 해서 과실이 달리는 부분을 고르게 만들어 고품질 과실 생산과 관리 작업을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하는 작업입니다. 한 해 과일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세가 강한지 약한지를 잘 판단하시고 수세에 맞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합니다. 수세가 강한 나무는 신초 길이가 30cm 이상 길고 2차 생장지와 도장지의 발생이 많고 흑색을 띠는데요. 가지치기를 약하게 해서 가능한 눈수를 많이 남기고 햇볕 뜨는 걸 방해하는 가지는 솎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세가 약한 나무는 신초가 20cm 이하로 가늘고 꽃눈은 많지만 크기가 대체로 작고 나무 줄기 색이 적색에 가깝습니다. 강하게 가지치기를 해서 약한 가지는 솎아주고 발육지와 도장지는 많이 남기면 됩니다. 네. 환절기 축산 농가에서도 조심해야 될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네, 환절기 밤낮의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나는 날들이 많은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가축과 축사 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우 농가는 송아지에게 초유를 충분히 주고 몸 관리를 잘해서 호흡기 질병과 설사병을 예방해 주시고요. 젖소는 유방염 발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위생적인 착유 관리와 축사 바닥 청결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돼지는 일교차가 5도씨 이상이 되면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자돈의 온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하고요. 닭 사육 농가는 열풍기를 미리 점검해서 적정 온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열풍기가 가동되도록 하고 틈새에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지난 토요일에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군요. 네, 북한이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20분경 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화성 15형으로 불리는 장거리 미사일이었는데요. 1시간 가까이 날았고요. 일본 홋카이도 근처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일부러 높게 쏴서 사거리를 줄였는데요. 이 정상각도로 쐈으면 사거리가 수천에서 1만 킬로미터도 넘을 수 있어서 미국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1일 새벽 이 초대형 방사포 한 발을 쏜 지 49일 만으로 올해로는 두 번째 도발입니다. 또 석 달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동해상의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불시 명령에 대응한 발사라고 말하며 언제든 당일 명령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리 군 당국은 즉각 미국과 함께 대응 태세에 나섰습니다. 우리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미국의 전략 폭격기 등이 참여한 긴급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또한 한미 양국은 이와 함께 오는 22일 미국에서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예정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양강으로 불리는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김기현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를 향해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탄핵을 주장했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 탄핵을 자신의 공으로 삼던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지금도 선명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안철수 후보가 대구 유세 현장에서 김기현 후보를 향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신 분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대응입니다.
또한 안철수 후보 측은 연일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후보의 KTX 울산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 지역 토착 비리 의혹의 성격이 너무나 강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만일 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절대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당당히 법정의 문을 열고 이 판사 앞에 서서 진실을 밝히시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는데 김우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 불체포 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라면서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한일 외교부 장관이 독일에서 회동을 가졌네요. 네,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별도로 재단을 만들고 이 재단에 한일 양국의 기업이 후원금을 출연한 뒤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화하고 일본에 제안해왔습니다. 그러자 일본 측은 일본 기업이 여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어제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측에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외교당국 차원에서 가능한 접점 모색은 할 만큼 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다만 외교부가 추진하는 이 안은 일본 기업도 일본 기업이지만 이 무엇보다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 국내 여론 설득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주에서는 특전사 동지회의 5.18 묘지 참배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고요? 네, 어제 광주에서는 5.18 일부 단체들이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 화합 행사를 가졌는데요. 하지만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는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이 광주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이 화합 행사를 강행하고 특전사 동지회가 5.18 민주묘지를 기습 참배하면서 이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특전사 동지회의 답사 내용이 또 논란이 됐는데요. 이 80년 5월 계엄군의 학살을 두고 질서 유지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현재 이 주최 측인 5.18 부상자 모임과 공로자 모임을 제외하고는 이 광주 지역 대다수 단체가 이 행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만나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화합 행사가 되려 지역사회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류 가격이 또다시 인상될 예정이라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국민술로 불리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올해 또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주세가 올라가는데요. 네.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은 지난해보다 리터당 30.5원이나 올라갑니다. 이 지난해 주세가 리터당 20.8원 올라갔으니까 그보다 더 인상폭이 커졌는데요. 이 주세 인상은 통상 소비자가에 즉각 반영이 됩니다. 또한 원 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전기료 등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이 소주의 경우 이 소주는 주정에 물과 감미료를 섞어 만드는데 이 주정값이 지난해 10년 만에 7.8%나 올라간 상황입니다. 값이 많이 올랐지만 이 주정 회사들도 원가 상승에 따라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제병업체의 소주병 공급 가격은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올랐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가 부담으로 인해 소주 출고가가 오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주류업체가 출고가를 인상하면 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자가 사는 술 가격은 더욱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소주 한 병의 출고가가 85원 올라갔는데 이 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 가격은 100원에서 150원이 올라갔고요. 식당에서는 500원에서 1000원이 올라간 바 있습니다. 네. 최근에 어린이집이 많이 줄어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다던데요.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네,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문을 닫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주로 가는 가정 어린이집은 4년 새에 3곳 중에 한 곳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 전국 어린이집의 수는 3만 923개로 2018년에 3만 9,171개보다 21.1%, 8,248개나 줄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되는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이 기간 18,651개에서 12,109개로 35.1%나 급감했습니다.
이 가정 어린이집은 주로 만 0세에서 1세가 많이 이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저출생 여파가 좀 더 빨리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이 전국의 사립 유치원 수도 18.4%가 줄었습니다. 실제로 2017년 35만 7,771명이던 출생아는 2021년 26만 562명으로 27.2%나 줄었는데요. 이 출생아 수는 매년 줄고 있어서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건데요. 이 잘 다니던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되면서 옮겨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늘려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현상인데요. 서울 한복판의 초등학교 학생이 없어서 폐교 결정이 났다고요? 네, 최근 시골 분교가 아니라 이 대도시 도심 한복판의 학교도 이 폐교 절차에 들어간 학교가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는 다음 달 폐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미 각종 시설물을 폐기한 상황이고요. 현재 재학 중인 학생 62명은 다음 학기부터는 근처 초등학교 2곳으로 나뉘어 전학을 가야 합니다. 또 내년에는 도봉고등학교가 이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 중 처음으로 문을 닫는데요. 올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521만 명으로 1990년도에 1000만 명 아래로 내려갔고 33년 만에 다시 절반으로 줄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또 400만 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령 법인을 만들어서 대포 통장을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고요? 네, 유령 법인 명의로 1000개가 넘는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이 계좌를 빌려주고 한 달에 170만 원씩 받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 통장들을 통해 거래된 불법 자금이 13조 원에 달하고요. 이들이 이를 통해서 번 돈은 200억 원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를 일당은 이 숙소와 생활비를 주는 대신 노숙인 명의를 빌려서 유령 회사를 세웠고요. 이 본사와 지점의 명의로 1000여 개의 대포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5개월 수사 끝에 경찰에 붙잡힌 이들 일당은 38명으로 이 중에 6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들은 계좌 관리와 통장 개설 등 역할을 나눠서 조직적으로 움직였고요. 수사에 대비해서 단체 대화방에서도 가명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500여 개의 대포 통장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범죄 수익 가운데 남은 47억 원을 몰수 보전했습니다. 네. 튀르키예에서 지진 피해에 나섰던 긴급 구호대 일진이 지난 주말 귀국을 했습니다. 네,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튀르키예로 파견됐던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일진이 지난 토요일 오전에 서울공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구호대 일진은 지난 9일부터 튀르키예 남동부 하타이주에서 그 일대에서 수색 구조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이 지진으로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이 극심한 추위와 불안한 치안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구호대는 수색과 구조에 매진을 했고요. 이 대원들이 찰과상을 입고 구조견까지 수술을 받으면서도 이 8명의 생존자를 구조하고 시신 19구를 수습했습니다. 이 귀국 현장에는 이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도 나왔는데요. 이 살리 대사는 이번 지진 사태에 한국이 도와준 것을 튀르키예 국민들이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이 구호대의 활동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일진과 교대에서 지난주 튀르키예에 도착한 긴급구호대 이진은 이재민들에 대한 보건 의료 활동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네. 오늘 오전에 선발에서 제외됐던 손흥민 선수 슈퍼조커로서 활약을 펼쳤다고요? 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팀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오늘 시즌 5호 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에 이 선발 출전 명단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그러나 후반 23분 히샬리송 선수와 교체 투입된 후 불과 4분 만에 이 해리케인 선수의 패스를 받고 오른발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케인 선수와의 리그 최다골 합작 기록도 45골로 늘렸고요. 이 개인 통산 프리미어리그 100호골 달성에도 이제 2골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 속에 웨스트햄을 2대0으로 이긴 토트넘은 승점 42점을 기록하며 리그 4위로 도약을 했고요. 이 손흥민 선수는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강인 선수 4호 도움을 올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다고요? 네, 이강인 선수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이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열린 프리메라리가 22라운드 이 비아레알과의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81분간 그라운드를 누렸습니다. 마침 이날이 이강인 선수의 생일이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2선 왼쪽 미드필더로 출전해서 왕성한 활동량과 함께 특유의 정교한 킥력을 선보였고요. 이 전반 45분에는 수비수 2명의 포기가 됐지만 개인기로 틈을 만든 후 크로스를 올려서 득점에 일조를 하더니 후반 11분 올린 코너킥이 동료 로드리게스 선수의 머리를 맞고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올 시즌 4호 도움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10월 23일 친정팀 발렌시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맛을 본 후 약 넉 달 만에 기록하는 공격 포인트인데요. 이로써 이강인 선수는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2골 4개의 도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 세리아의 나폴리 팀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는 18일 이 사스올로와의 원정 경기에 이날도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맹활약 속에 나폴리는 또 승리를 거둬서 7연승을 질주했고요. 이 김민재 선수는 수비진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특히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겨울철에는 가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다음은 마케팅 브리핑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물가가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 식자재 기업들의 상황도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식자재 기업들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인 구내식당의 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는 회사나 학교, 병원과 같이 단체가 모이는 곳에는 구내식당을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대학교마다 구내식당 맛집을 공유하는 재미도 있었거든요. 학식이라고 하죠, 학식. 맞아요. 네. 네. KBS에도 구내식당에 맛있는 메뉴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 매일 먹거든요. 네. 예, 맛있는 거 뭐 종종. 네. 맛있습니다. 네. KBS 약간 집밥 스타일.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코로나의 확산으로 이제 식당 또 단체 급식이 없어지면서 식자재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학교 급식이 갑자기 중단이 되면서 버릴 위기에 처한 식재료를 각 가정에 나누어 주거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등 자구책을 구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엔데믹 이후에도 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나름의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서 출근 인원이 대폭 감소를 했고 자연스럽게 회사 내 식당 이용자들도 줄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대량 납품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조절하기가 어려워진 것도 이유입니다. 거기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또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식재료 값이 평균 20% 이상 증가를 하면서 구내식당들의 경우에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용객들의 특히 대학생들에게는 심리적 상한선인 4,5천 원의 가격이 크게 웃돌게 되면서 네. 마진율이 낮아지는 현상까지 생겼기 때문에 2019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16%, 서울 지역에서는 23%의 구내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자재 업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살아남기 위해서 네. 변신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지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식재료를 한 번에 많이 사기 때문에 거래 규모가 큰 업체인데 이런 식당들이 문을 닫게 되면 식자재 기업들이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업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엔데믹으로 이제 외식 시장이 조금 활성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거래가 회복됐다고 해도 네. 외식 수요 자체가 줄어들기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기업 간 거래가 주인 식자재 납품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식자재 업계에서도 급등하는 외식 물가 때문에 집밥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좀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간편식 또 밀키트 수요가 증가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식자재 기업들이 직접 소비자를 만나는 시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동량이 증가해서 기존 고객인 휴게소나 식당의 수요가 증가를 하더라도 외식을 줄이는 소비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식자재 기업들이 밀키트 시장으로 진출을 하면서 수십 년 전통을 가진 식자재 기업들이 가공품의 용량을 다양화하면서 재료를 판매하기도 하고요. 연구를 해서 완제품을 밀키트화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식자재 유통시장이 기존에는 55조 규모를 예상했었는데 2025년 64조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소비자와의 직접 거래를 늘리는 것이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데 좀 유효했다고 봅니다. 밀키트 말씀하셨는데 저 밀키트 없으면 못 살거든요. 아 정말요? 저도 너무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습니다. 소비자 반응이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밀키트 너무 괜찮다 이런 반응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밀키트 자체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더 다양한 메뉴 종류의 그 밀키트들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기업 고객에게 주로 납품하는 식자재 기업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기존에는 식자재 브랜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3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치킨 가공품 업체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단체 급식 위주로 판매를 하던 기업인데요. 코로나 이후로 소용량의 가정용 제품과 밀키트를 내놓았는데 출시 후 한 달간의 매출이 이전 3개월 매출의 2배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성공. 네, 소비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어릴 때 먹던 바로 그 맛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대용량의 그 맛. 네, 학교 급식에서 먹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이 브랜드의 실체를 몰랐다. 그런데 이 밀키트로 인해서 새롭게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 식자재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용량의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기존 경쟁사 대비 대용량이면서 가격도 비슷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가성비 제품이라는 평도 많이 있고요. 네. 맛도 보장을 하면서 대량 생산으로 쌓아놨던 비용 절감 노하우를 접목해서 또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기 때문에 이 식자재 기업들이 밀키트 시장에 진출한 것 더욱더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맛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 밀키트 사 먹으면 더 싸요. 맞아요. 손질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버려지는 비용 따지고 보면 더 싸기 때문에 저는 많이 애용합니다. 어쩌라고 이런 표정. 많이 드세요 이런 표정이신데 아무튼 맛과 가격도 중요한 요소인데 기존 밀키트 시장이 경쟁자가 사실 너무 많잖아요. 네. 이러한 시장에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고객을 세분화하는 마케팅 전략을 내는 기업도 있다고요. 네, 최근 몇 년 전부터 마케팅에서 주목하는 키워드가 개인화라고 할 정도로 개별 소비자들에게 맞춘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업 간 거래를 하던 식자재 업체 중에 한 곳도 이 개인화 트렌드를 따라서 소비자들의 생애 주기에 맞춘 밀키트 제품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만 해도 매출이 2천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30%를 넘겼다고 하거든요. 네. 이 기업들이 누구를 타겟으로 했냐 하면 아이와 고령자를 타겟으로 했습니다. 네, 특화 브랜드까지 런칭을 했는데 아이를 위한 밀키트는 교육과 체험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하는 DIY 밀키트를 만들어서 가족들이 함께 요리를 하면서 오감을 체험하는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했다고 하고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협업을 통해서 친근함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부모 입장에서 이걸 왜 사냐면요. 좀 비싸거든요. 일반적인 밀키트보다. 네. 하지만 장난감 사느니 요게 낫다. 먹는 게 남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들이 손이 가더라고요. 예. 이미 또 구매를 해보셨군요. 많이 사봤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고령자를 위해서는 건강을 위해서 프리미엄 식재료를 활용을 하고 씹기 편한 연화식 제품 라인업을 늘렸다고 합니다. 좋네요. 또 밀키트가 아무리 간편하다고 해도 불을 사용한 조리법들이 많이 있는데 혼자 사는 고령자도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것도 특징이고요.
이런 그 특화된 밀키트 때문에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업 고객들도 관심을 보이면서 거래액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밀키트 경우에는 복지시설이나 요양원에서도 많이 찾는 밀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일반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브랜드도 있다던데 어떻게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네, 주부 타겟의 식자재 기업 이미지가 강했던 브랜드가 있는데요. 네. 대표 제품인 두부가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긴 했지만 소비자들, 특히 젊은 소비자들이 꼭 찾는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건강식을 꾸준히 확장을 하면서 두부 콩으로 만든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소비자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별스타그램에서도 두부 제품 해시태그의 종류만 60개가 넘고요. 약 1만 개 이상의 게시물이 업로드돼 있을 정도인데요. 이들이 광고 영상에서 예쁘고 날씬한 모델을 쓴 게 아니라 다양한 체형의 일반인을 출연시켜서 건강에 신경 쓰는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확보했고 또 채식 제품들도 출시를 했는데 맛과 퀄리티까지 모두 잡았다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기존 이미지에서 많이 탈피를 했습니다. 그 식자재 업계에서도 IT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이루려는 시도가 있다던데 기술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B2B 거래 위주의 식자재 업계는 아날로그 방식이 많았는데요. 초기에는 디지털 전환을 할 때 주문 명세표를 등록해서 네. 품목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AI 기술을 도입까지 하면서 납품업체의 선호도에 따라서 제품이나 주문 패턴을 분류하고요. 인기 메뉴나 가성비 뛰어난 상품을 추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식자재 도매 시장을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글로벌 생산자와 식자재 기업, 판매자까지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고 또 신선한 식자재 새벽 배송까지 시도하는 등등 IT 기술을 활용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해외 농업 소식에서도 일본이 식자재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고민 중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농가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나요? 네, 일본 농협에서 로컬푸드 식자재의 직접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직배송 위치가 바로 지역에 방문하는 캠핑족들의 텐트라고 합니다. 네, 아웃도어 기업과 일본 농협, 캠핑장이 협업을 해서 캠핑족들에게 지역산 식자재를 제공을 하는데요. 네, 캠핑장 예약할 때 옵션을 선택하면 이 지역산 특산물을 세트로 배송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지역 농수산물을 맛본 소비자들이 집에 돌아가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구매까지 연결될 수 있겠다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캠핑족이 늘어난 만큼 이렇게 식자재 기업이나 지역 농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마케팅을 추진해 볼 만한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문제가 된장에 이것 박히듯이었는데요. 된장엔 요걸 찍어 먹어야죠. 정답은 2번 풋고추였습니다. 끈끈한 된장의 특성에 빗대서 한자리에 붙어서 꿈쩍도 하지 않는 걸 표현한 속담 된장에 풋고추 박히듯이었는데요. 장은 담그는 날에 따라서 정월장, 2월장, 4월장으로 부릅니다. 정월 중에서도 우수가 지난 이 즈음에 장을 담그는 게 최적기라고 하네요. 한창 분주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9682번님 정답 풋고추. 어릴 적 고향에서 밭일하고 점심으로 보리밥에 찬물 말아서 풋고추를 된장에 찍어 먹던 기억이 나네요. 참 꿀맛이었습니다. 5176번님 정답 2번 풋고추. 밥맛 없을 때 된장에 풋고추 찍어 먹으면 맛있죠. 지난해 탄저병으로 고추 농사 망쳤는데 올해는 잘 지어보려고 합니다. 1675번님 정답 풋고추. 어머니가 이맘때 된장 담그실 때 숯덩이랑 말린 붉은 고추 꼭 넣으셨지요. 어느새 옛날이 되었습니다. 라고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께 선물 드릴게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고소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 9682번님께 향긋한 모바일 커피 쿠폰 5176번님과 1675번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요. 어제보다는 좀 많이 쌀쌀할 전망이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월요일에 함께했던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한 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된대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으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도록 연락이 온다니 우리 편하게 신청하자고요. 2017년부터 19년 사이 직불금을 받아야 신청 가능했던 농지 요건이 올해에는 삭제되어 신청 대상 농지가 크게 늘어났대요.